해양 동물 중에 가장 괴물 같은 존재를 떠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메갈로돈이라고 대답할 텐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무서우니까요. 메갈로돈이라고 하면 몸 길이만 해도 10m에서 15m나 되는 데다 큰 턱에 20cm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바다의 무법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거대한 포식자는 사실 무적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메갈로돈이 세상을 다스린 시대는 감사하게도 250만 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지구상에는 더 무서운 해양동물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메갈로돈이 나타나기 전이나 그들이 사라진 후에 존재하던 것들입니다. 만일 이러한 존재들과 메갈로돈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아마 메갈로돈의 패배에 베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정도예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 어떠한 괴물이라도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무시무시한 메갈로돈과도 맞설 수 있는 규모의 해양동물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헬리코프리온. 바다에서 호사를 누리고 싶었던 멸종상어는 메갈로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생대 후기 헬리코프리온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어가 대양에 서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어가 아니라 그 먼 조상이라고 하는 편이 맞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세요. 턱 안에 숨겨져 있는 건 톱일까요? 아니요. 이는 단순한 나선형 치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생하는 어류 중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없는 탓에 이 화석은 오랫동안 고생물학자들을 괴롭혔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헬리코프리온의 턱 속에 있는 이빨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이빨로 만들어진 나선체는 80개에서 190개의 치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턱의 구강 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치아가 10개에서 15개 정도 턱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나머지 치아는 턱 속에 숨어 있다가 낡은 치아가 닳아 빠지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치아 컨베이어 벨트를 보는 것 같죠? 편리한 구조네요. 치아의 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연골 어류의 골격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헬리코프리온의 신체 구조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몸 길이는 대략 2에서 3m 정도였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경이 90cm나 되는 나선형의 치아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치아를 소유한 존재의 몸 길이는 9에서 12m가 넘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는 메갈로돈 수준의 크기랍니다. 하지만 양쪽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헬리코프리온은 메갈로돈이 출현하기도 훨씬 전에 멸종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 4천만 년 전 따뜻한 바다에서 멱을 감았던 바실로사우루스의 조상들은 현생하는 동류동물인 고래와는 거의 닮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란 도마뱀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공룡처럼 들리는 이 이름은 당초 연구자들이 바실로사우루스 화석을 파충류 화석이라고 분류한 탓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의 몸 길이는 18에서 20m에 이르며 아주 긴 등뼈를 사용해 뱀처럼 몸을 뒤틀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까지 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물속에 살았는데 말이죠. 다리는 본래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대신 미발달 기관으로 해양 포유동물 진화 이론의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로 육지를 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바실로사우루스는 대형 물고기를 먹이로 삼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갈로돈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에게는 참 다행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음모론자들 중에는 바실로사우루스가 살아있고 바다뱀 전설이 바로 이 동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 다음 랭킹으로 소개드리는 것은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 맞습니다. 드디어 진짜 공룡이 나타났어요. 이 바다 도마뱀은 같은 과에 속하는 동물 중 가장 큰 규모로 몸 길이만 17m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백악기 후기에 생존해 있다가 다른 공룡들과 함께 멸종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외모는 늠름하다라는 느낌일까요? 긴 등뼈와 넓은 흉곽,
튼튼해 보이는 두개골까지.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는 거대한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한 예리한 이빨, 큰 사냥감을 한 번에 물어뜯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턱, 눈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먹이까지의 거리를 굳이 두 눈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차피 그에게 걸리면 도망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골절의 흔적이 있는 턱 부분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공격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싸움이나 사냥 과정에서 얻은 상처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더 작은 다른 모사사우루스까지도 사냥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만약 메갈로돈과 마주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느릿느릿한 메갈로돈은 몸집 크기부터 비교가 안 되고 대형 사냥감을 사냥하지도 않았으니 아마 그대로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늦게 도망쳤다면 무시무시한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에게 이미 잡아먹혔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르코스쿠스. 악어는 어떨까요? 지금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악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공룡이 번성했던 백악기, 현재 아프리카 대륙이 된 땅에는 사르코스쿠스라는 생명체가 살았습니다. 생물학상의 분류로는 악어 상목으로, 즉 현생하는 악어의 먼 친척에 해당하죠. 사르코스쿠스의 몸 길이는 초창기 추정으로는 12m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는 9m를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라고 가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생하는 악어보다 30% 큰 몸집에 그 턱은 악어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답니다. 이 무서운 턱으로 사르코스쿠스는 주요 먹이였던 어류뿐만 아니라 때로는 소형 공룡도 덮쳤습니다. 이런 악어가 설마 뉴욕의 하수도에 살고 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대왕 오징어. 배를 촉수로 감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소름 끼치는 바다 괴물, 크라켄의 전설을 아시나요? 어쩌면 대왕 오징어나 거대 오징어를 본 뱃사람이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전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인 크기는 10에서 13m이지만 지느러미 끝에서 촉수까지의 길이가 16.5m나 되는 규격 외의 개체도 있습니다. 또한 대왕 오징어는 공격적인 포식자입니다. 일단 촉수에 한번 잡히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오징어에게도 천적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존재들은 오늘날에도 심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메갈로돈이 이 괴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향유고래.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이 바로 대왕 오징어의 숙적, 향유고래입니다. 어른이 된 수컷의 몸 길이가 무려 20m로 일반적인 크루저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크기이죠.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머리 때문에 향유고래를 다른 동물로 착각할 일은 없습니다. 고래잡이들이 이 존재를 화물차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사나운 성미 때문에 향유고래를 잡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배를 공격해 가라앉히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는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고래잡이가 금지되었고 향유고래의 개체 수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향유고래의 적은 범고래뿐이고 그조차도 어린 향유고래만 습격하기 때문에 설사 메갈로돈이 아직까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해도 고래에 맞서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리비아탄 멜빌레이. 랭킹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동물은 바로 리비아탄 멜빌레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전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 향유고래의 멸종종은 마이오세 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즉, 메갈로돈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강자들이 현실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몰라도 메갈로돈에게 그다지 승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비아탄 멜빌레이의 크기는 추정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13.5m에서 17.5m 정도인데요. 믿기 힘들 정도로 딱딱했던 치아의 길이는 36cm, 메갈로돈 치아의 약 2배랍니다. 이는 동물의 이빨로는 최대이며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진 것은 예외적인 몇몇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리비아탄의 강한 턱은 먹이를 꽉 잡고 사냥감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이 이 동물의 시야에 잡혔다면 승산이 과연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괴물이라도 위에는 위가 있다 라는 것이 자연의 규칙인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메갈로돈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상상 속 메갈로돈에 대항할 수 있는 동물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보디가드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아마 훌륭한 지킴이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에 소개드린 랭킹 중에서 어떤 동물이 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에게 투표해주세요. 통계를 낼 수 있다면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